또 더 이렇게 열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열정과 뜨거움으로 둘째가라면 이렇게 서러운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면은 저는 이제 옛날 세대라서 여름 하면은 쿨이 떠오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름 하면 떠오르는 그룹이 또 트윈즈 같은, 오히려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래서 와서 여름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또 와서 오히려 휴가 오는 기분으로 이렇게 와서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하는 주제는 뉴스킨을 통해서 뭐 열정, 비전, 꿈 이런 거 이제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 한 10년 이상 한 사업자 입장에서 요즘에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아, 진짜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우리가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뭔가 돈을 벌고 뭔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사업을 시작하고 10년 정도 지나니까 만약에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뭔가 다른 영역에서도 좀 잘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됐겠다. 좀 사람을 무시하고 좀 되게 가부장적이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뉴스킨 사업을 해서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여는 얘기를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는 얘기만 4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본론이 나오기 전에 끝나지 않았으면 한 생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누굴까요? 너무 예쁜 여성이죠. 예, 제 와이프, 예, 제 전 여친 닮았습니다. 제 전 여친 닮았습니다. 예, 예,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입니다. 예, 우리 판도라라는 이 여성이, 이 여자 이름 판도라가 아니에요. 이 여자 이름, 이 여자 이름, 이 여자 이름이 판도라인가? 아닌가? 자, 갑자기 헷갈리네요. 우리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우리 인류를 굉장히 사랑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이 우리한테 문명도 가져다 주고 이렇게 불도 가져다 주고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 인간들이 잘 살기 원해서 인간들이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 막 근심, 걱정, 질병 막 이런 것들을 여기다 잔뜩 담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 여성한테 준 거죠. 절대 열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사람 있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딱 연 거죠. 열어서 다 날아가다가 하나만 남은 거죠. 뭐가 남았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한테 이제 여기서 나가면 안 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하게 해도 돼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한테 이제 주려는 메시지는 그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큰 근간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셨을 때 희망적인 하루가 기대되셨나요? 대단하신데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희망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희망적이라면 그건 어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희망적이라면 그건 지난달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적이라면 그건 작년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감정적인 다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부터 희망적이어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희망이 생기지 않거든요. 희망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내일이 희망적이길 원한다면, 내가 다음 달이 희망적이길 원한다면 어떤 결과 이전에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 주는 선물은 희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고 매일같이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여는 얘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뿅? 어떻게 넘어가죠? 예. 보이세요? 예. 뭐가 보이세요? 예. 별이 보이세요? 예. 저 삼각형 보이세요? 이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죠. 이게 이제 카니자의 삼각형이라고 인지적 착시 효과를 나타내는 굉장히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안에 삼각형이 보이죠, 확실히. 안 보이시는 분 없죠? 삼각형 확실히 보이시죠? 예. 근데 참 신기하죠.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삼각형이 보이죠. 저는 누스킨이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스킨이 정말 괜찮은 일이야? 정말 멋진 일이야? 내가 원하는 무언가 이뤄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질문을 하면 예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라고 얘기하면 어디서부터 얘기하지? 참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뭐 사업 설명할 때는 회사, 제품, 보상, 시스템 이 4가지의 대면 효과를 통해서 안에 이 누스킨의 비전이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스킨 사업의 어떤 가치를 보려면 그 외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 미팅에도 참석해보고 또 형제 라인도 보고 스폰서도 보고 또 누스킨의 어떤 행사나 문화에 참석도 해보고 그렇게 젖어들다가 이게 누스킨의 비전이구나, 이게 누스킨의 가치구나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걸 본 우리가 정말 행운아이지 않을까. 그럴 때 진정한 뉴스킨의 기회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유명한 여성이죠. 오프라 윈프리. 요즘에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이게 잠깐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제가 강의에 넣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여성 흑인으로는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여성이잖아요. 그쵸? 굉장히 이 지구에서 가장 이 사람들한테 영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초등학교 때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컸고, 그 가난한 집에서 정말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명문 사립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자기 사촌 오빠와 삼촌한테 몹쓸 짓을 당했죠. 그래서 임신을 하고, 또 그걸 극복해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어쨌건 굉장히 힘들었는데 잘 성공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30년 동안 같이 공유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 쇼죠. 그래서 30년 동안 이 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었고,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아시죠? 지금은 이제 옛날에 과거의 견데 이게요, 미국에서 4,600만 명이 시청했대요. 참고로 미국이 한 3억, 그리고 미국에서 그 실시간을 시청하는 게 4,600만 명, 인터넷도 없을 때 4,600, 그러니까 우리 매주 무한도전 받듯이 1박 2일 받듯이 미국 사람들이 이걸 다 봐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경제 인구라는 게 있잖아요. 아동 빼고 노인 빼고 실제 미국 사회의 경제 인구들은 다 본 거예요. 노숙자 빼고. 그쵸? 3억 명 중에서 4,600명이 매주 본 거예요. 그리고 140개국에 진출되어져서 이게 방영되어졌었죠. 어마어마하게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작은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이벤트에 응모하시면 중형 자동차 한 3,200만 원 상당의 신형 중형 자동차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이 4,600명한테 메시지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당첨된 11분을 모셔가지고 무대 위로 모셨어요. 그래서 차를 딱 준 거죠. 딱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인프레 뭐라 하냐면 12번째 제가 뽑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상자를 나눠주라고 해요.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면 12번째 자동차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늘 상자를 준비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하면 그 12번째 당첨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그 플레이 가능할까요? Really here because you all share a wildest dream. Every single one of you desperately needs a brand new car! 너무 좋겠죠? 이런 거 좋아하면 우리 누스키너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벌어야지. Do not open until I tell you. Do not shake it. Do not open. Do not open. Take the box and hold it in your lap.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거기에 참석한 276명 모두에게 준 거예요. 모두에게.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 미국 4,600만 명 중에서 실제 응모한 사람은 276명밖에 안 됐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건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서 어리고 불우한 시절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시도했기 때문에, 도전도 아니고 역경을 극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멈춰버린대요. 4,600만 명 중에 확률로, 그쵸? 276명은요 로또 확률보다 낮은 거예요. 0.000000001%도 안 되는 확률이거든요. 근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도전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서울대 만약에 내가 합격만 한다면 다니고 싶죠. 중간에 자퇴를 하더라도. 그쵸? 입학이라도 하고 싶죠. 여기 서울대 원서 쓰신 분. 이게 실패의 요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실패의 요인인 거예요. 원서는 전교 1등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 쇼를 통해서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였던 거죠. 도전까지도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꿈이 있다면 최소한 시도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어려운 굉장히 내 꿈이 크면 클수록 어떤 목표가 크면 클수록 그 앞에 주저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뭐 비밀 아닌 비밀인데 제가 1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했다 하면 거의 1등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론은 그렇지만 그 경쟁 상대가 거의 대부분 없었어요.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 고등학교 가서 이제 특강을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특강 이제 강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고등학생들 특강하는데 물어봤어요. 너희들 꿈이 뭐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똘망똘망이가 자기는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뭐 준비하고 있어? 대학 준비하고 있으니까 대학 가는 거 준비 안 하고 있고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제가 강원도에 있는 뭐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그걸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강원도에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국대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전국대회에서 입상만 하면 바로 삼성에 가고 대학도 간다는 거예요. 야, 너 강원도에서, 야, 너 얼굴도 똑똑하게 생겼는데 너 진짜 대박이다. 너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비밀이 있대요. 뭔데? 그러니까 자기밖에 안 나갔대요, 강원도에서. 그래서 자기 깨달았대요.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야, 너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준비했어요.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맞다. 야, 여기 있는 이 선생님도 내가 어떻게 1등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1등 한 기억만 있지 경쟁 상대가 거의 없더라. 최근에 제 아들이 지금 2학년이거든요. 1학년 때 바이올린 전국대회 나가서 1등을 했어요. 1등 전국대회에서 1등 콩쿨 나가서 1학년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은사 그러나 이 아이는요 어떻게 돼요? 1등인 거예요. 그렇죠? 네. 지난달에 그 남양주시, 저는 남양주 살거든요. 경기도 남양주시 검도 대회가 있었어요.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그리고 왕중왕전에서도 1등 했어요. 네. 4명 있었어요, 4명. 그래서 그래도 이긴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얼마나 어려운지가 아니라 무조건 시도해보는 거. 어쩌면 우리가 그 시도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이 가리막길을 막고 있지 않나. 이게 여는 얘기 3번째. 4번째는 또 여는 얘기일까요? 이제 끝났습니다. 여는 얘기 끝났고, 오늘 이제 주제, 이것도 여는 얘기다. 이것도 여는 얘기인데, 이 사건의 지표,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랙홀 이 너머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지를 아직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호라이즌, 그러니까 저 너머에, 이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어떤 일이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터스텔라부터 해서. 그래서 막 그런 건데,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이 사건의 지평선에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 변곡점이라고 해서 이 변곡점을 넘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거나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슈가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지금 막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막 각종 사업 설명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는 사회. 실제로 농업혁명 시대는 8,000년 동안 이루어졌고 산업혁명은 120년. 그리고 우리 그 전기화 그 대량 생산의 100여 정도는 190년, 지금은 9년. 지금은 한 5년에서 3년 단위로 세상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박사과정을 밟고 공부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배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내가 졸업할 때쯤에는 너무 올드한 지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안 하려고 했지만 돈 들인 게 아까워서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굉장히 막 기술적 혁명하면서 AI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과거 한 5, 6년 전 자료 같은데 실제 이게 현실화 되어지고 있고, 그쵸? 막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와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뉴스킬이 대안이다, 뭐 삶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 거예요. 과거에, 이게 언제지? 과거에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죠? 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식을 얻었잖아요. 과거에 이제 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얻었고, 그 다음에 윈도우를 통해서 얻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얻었고, 지금은 이제 챗 GPT라는 사회적 이슈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쓴 논문이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을 써서 좀 연구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야, 세계가 이렇게 뜨겁다는데 챗 GPT가 얼만큼 뛰어나고, 어떤 알고리즘이고,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게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고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학습을 하다 보니까, 야,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막 이렇게 한번 그냥 뻔한 걸 한번 물었어요. 친구하고 내가 약속을 좀 늦었는데 뭐라고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얘를 이제 대화형 Q&A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앞서 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다음에 야, 너무 딱딱하다. 부드럽게 좀 해줘. 야, 너무 길어. 구차해. 반말로 다시 보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뉴스킬 하다가 누구한테 사과 멘트 같은 거 할 때 좀 민망하고 감정 안 실렸을 때, 야, 감정 실어서 사과 좀 부탁해. 그러면은 얘가 정말 잘해줘요. 그럼 컨트롤 C에서 카톡 보내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얘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게 어떤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제 주업이니까. 근데 이 챗GPT가 너무 똑똑해서 미국 의사 시험이랑 사법고시 통과했어요. 너무 똑똑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거 의사 사법고시 이거 다 통과해버린 거예요.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얘가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 물어보니까 너무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업 설명 물어보면 GPT에 물어봐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야, 누스킨이 뭐야? 그러면 챗 GPT에 물어봐 이러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쭉 읽다 보니까 뭔지 아세요? 다단계, 부정적, 사회적, 부정적 인식, 물건 판매 이런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비즈니스예요. 야, 컴퓨터도 이걸 다단계라고 안 하더라. 야, 이걸 컴퓨터도 비즈니스라고 하더라. 어디 가서 다단계 물건 파는 일 누구 꼬시는 이러지만 너무 촌스러워. 너 진짜 덜 떨어진 거야. 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함축적으로 해서 어떤 인공지능만 통해서 어떤 해답을 이렇게 얻어내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AI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사전 이 로우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데 그 결과치가 나오는 원리를 분석한 사람들이 몰라요.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수학적 계산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얘가 그 자료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건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대답이 요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이고 하나의 퍼스널 비즈니스로서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두 번째로 물어본 건 야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넘길까요? 에, 아니 안 가르쳐주고 오늘 숙제 끝나고 직접 물어보기. 예. 물어보니까 똑같죠? 맨날 배우는 거. 뭐 시스템이 나올 필요가 없어, 그렇죠? 예, 예. 예, 공부하고 관계, 목표 설정, 시스템 다 하라고 하고, 그렇죠? 꾸준한 노력하라고 하고. 그래서 야, 챗 GPT가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방법.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공하기 희박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걸 대답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검증된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접할 때 우후죽순으로 우리가 사업 권하면 이러잖아요. 너는 할 수 있는데 난 못해. 난 너처럼 말 못하고 난 너처럼 그런 역량이 안 되고 난 너처럼 활동하지 못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업에서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낸 그것이 개인의 역량이나 재능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치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질문하겠죠? 근데 이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초등학교 나오면 최소한 그러니까 글쓰기 할 수 있고 산수는 할 수 있지. 네트워크 마케팅도 배우면 기본 이상을 할 수 있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본 이상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을 안 배우고 하니까 기본 이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일이잖아요, 이 일은요. 그래서 이미 검증된 일이다. 그리고 딱 봤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게 공감이 되시죠? 그게 뭐예요? 검증된 일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시대가 변했다. 굉장히 시대가 변했다. 어떻게 시대가 변했냐면, 과거 몇천 년 동안, 이건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학자로서 정리를 낸다면, 과거 몇천 동안 인류는 암기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유능하다. 아, 저 사람 참 유능하다 하면요.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유능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과거에 어땠죠? 과거에 뭐 요거 다 외우고 한 20년 정도, 평균 20년, 30년 정도 공부를 하면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과거 시험을 보는 평균 나이가 제가 논문에서 찾았는데 평균 나이가 39살. 그러니까 내가 5살부터 39살 때부터 공부하고 학교 될 때까지 통상, 그러니까 시험 본 연차가 10년에서 20년 걸린대요. 과거 시험.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10년, 20년 공부 못하죠? 갖고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반 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민이 과거 시험 합격하면 양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평민이 그 과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됐다고요. 농사일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책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뭐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34살인가 합격했잖아요. 굉장한 엘리트예요. 평균 38살, 40살에 합격해요. 30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과거 시험 보는데 한 2, 3일, 두세 달 걸린다고 했죠. 과거 시험 보러 갔다 오면 중형 세단값 하나 나가는 거예요. 이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과거에만 그런가요? 지금도 삼성 정도 들어가려면 내가 얼마를 써가지고 커리어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혼자 켜놓고 집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나를 삼성이 뽑아주지 않잖아요. 네가 어떤 커리어를 네 이력서에 몇 줄을 삼았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나의 재능을, 나의 유능함을 선택하는 데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사회 제도가 입는 옷과 생각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그 누군가의 어떤 뭐 음모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언가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자꾸 여기로 진입하지 못하게끔 무언가 자꾸 커리어 이런 어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암기의 시대였던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그러다가 이거 지금도 어떻죠? 막 사법고시 패스하려면 이거 다 외운 다음에 그쵸? 이런 문제를 자기가 이제 견해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의 시대인 거예요. 암기의 시대. 그러다가 과거에 잠깐만요. 제가 자꾸 뭘 잘못 누르나요? 그러다가 이게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찾기 시작했죠. 저는 원래 컴퓨터를 전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막 만들 때 저 때는요. 얼만큼 많은 명령어들을 많이 외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그리고 저 사람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한 1000라인을 썼어. 근데 나는 한 500라인에 같은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게 막 유능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건 막 이런 거 다 외워가지고 막 프로그램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뭐가 중요해진 시대예요? 키워드가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내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야 어디 맛집 있어? 그러면 메모지 꺼내가지고 다 적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좌회전하라고 어디서 우회전하라고 그래서 어디 맛집 가라고 그 전화번호 뭔데 그래서 메모지 한 편 쭉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맛집 어디라고? 현식이네? 오케이 그럼 끝이죠. 그냥 그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얼마나 핵심 키워드를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스킨 사업을 할 때도 달달달 외울 필요 없잖아요. 누스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맥 또는 그 키워드를 내가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사회로 변한 것 같고 그 다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아까 이 이벤트 호라이즌부터 해서 여기까지 쭉 왔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냐면 지금은 어떤 사회일까요? 왜냐하면 이 키워드의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제가 정의 아닌 정의를 낸다면 지금은 어떠한 질문을 하는 시대인가. 이제 키워드를 넘어서 잘 질문하는 사람이 유능해지는 사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챗 GPT는 더 이상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거든요. 내가 그 챗 GPT한테 잘 질문했을 때 원하는 대답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챗 GPT한테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한국 땅이야 이렇게 한국 쪽에 유리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근데 혹시 속으면 안 되니까 일본어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본 땅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뭐야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중립적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무언가 답을 얻고 싶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내가 누군가하고 관계를 만들고 싶고 누구하고 전진하고 싶고 누구한테 어떤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제는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잘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감되세요? 그래서 질문 잘하기가 훨씬 더 중요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누스킨 사업을 시작할 때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설득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내가 어떠한 능력, 내가 아주 카리스마 있고, 막 복장도 그렇고, 막 말도 잘하고, 그래서 한마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버려야지! 막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리크루팅 되는 것 같지만, LOI 낼 때쯤에 떠나가죠? 예, 기에 눌려서, 저는 사장님처럼 못해요!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설득하는 일이 더 이상 아니더라,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 때,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거구나.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 알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고, 옆에서 잘 후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누스킨 사업이 중요하구나. 그래, 그래서 제 몸에서 설득이라고 하는 힘을 빼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막 만나면 설득하고 싶어지니까. 막 계속 빼야 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 내 말투가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걔 중에 이거 질문의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건 잘 설명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누군가에게 또는 나에게 얼마나 잘 질문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저한테 질문합니다.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 그게 내 인생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나는 누스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싶지?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질문들이 내 누스킨 사업을 훨씬 더 멋지게 가치 있게 만들어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나름대로 사업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한 결과와 답한 삶과 답한 누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누스킨 사업을 참 시작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누스킨 사업을 시작해서 뭐가 다행인지, 뭘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하고 함께 무언가 나눌 수가 있는지. 말 너무 빠르나요? 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는가가 나의 미래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지배적으로 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다. 웰스파 IO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 IO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구한다면 그게 내 미래가 되겠죠. 저는 이제 제 아들하고 딸하고 전데요. 우리 딸 어린이집 졸업식과 우리 아들 유치원 졸업식과 제 박사 졸업식이 똑같았어요. 같은 년 됐어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이렇게, 이게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그린 버킷리스트예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 딸 졸업식이랑 맞추려고 제가 일찍 졸업할 수 있는데도 얼마나 제가 질질 끌었는지, 예,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보부 같은,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진은 없었지만 머릿속으로 계속 그렸어요. 저 사진을 꼭 찍겠다. 근데 그런 어떤 저한테 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의 사진인데요. 우리 아들이 이제 맨날 이런 거 해요. 맨날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작년에 사실 이제 매년 한 달에서 두 달 가까이 한 3, 4년 전부터 우리 애들 이렇게 가족여행을 가거든요. 가서 막 1박 2일 이건 여행 아니잖아요. 그건 워크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서 항상 가는데 작년에 이제 애들이 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코로나도 끝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애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국가에서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긴 오되 일주일 동안 격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경비만 1,0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 치사는 안 가. 막 그러다가 제주도를 이제 한 달 살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때 제주도를 한 달 살기 하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 둘 키우는 저희 부부는 지금 결혼한 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랑 같이 알게 되고 산 것까지는 알지만 총 같이 함께 한 지 지금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네, 20살 때 만난 여자랑 지금 같이 결혼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괜찮은 거예요? 네, 네, 더욱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우리 와이프가 불편해하고 저는 앵겨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원래 보통 그 정도 살면은 저는 TV 볼 때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막 와이프가 막 시댁 가고, 아니, 시댁이 아니지, 처가댁 가고 막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저는 와이프가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진짜 너무 싫어요. 참고로 처가댁이 저희 집 아래층이에요. 저희 집 아래층이에요. 그래서 가봤자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건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이제 우리 집 밑에 층에 이제 안마기 하러 잠깐 가는 거 너무 싫어요. 정말 붙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떨어져 있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같이 나누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다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정말 다 내려놓고 같이 한 달 동안 그래 우리 좀 더 발전시켜보자. 그래서 오자마자 좀 더 이제 코로나 끝나자마자 어디든 가자 하다가 작년에 우리 또 소세이티 장소 싱가포르였잖아요. 야 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한 3개월 동안 2.5개월 동안 이제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거기 이제 현지 한국인들이 저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현식 씨는 안 심심하시냐고. 저 정말 안 심심했거든요.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 안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주고 온라인으로 아침 미팅하고 브런치 먹고 또 이렇게 애들 데리고 레고랜드 이렇게 좀 놀다가 또 영어 레슨 선생님 오고 수영 레슨 선생님 오면은 또 같이 옆에서 애들 레슨하는 거 좀 보다가 오후에 또 장 봐가지고 또 요리 먹고 그냥 3개월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진짜 너무너무 왜냐면 그 3개월 동안 솔직히 우리 애들한테 한 2번 정도 화냈고 부부싸움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야 너무 끝내준다. 그래서 또 갑니다. 올해 또 갑니다. 여기 올해 12월 3일 날 출국합니다. 그래서 내년 29일 날 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이거는 이제 어디지? 그 지도 같은 데 보면 아시아 끝단 있죠. 지도상에 거기에 갔었는데 그 가니까는 진짜 한류가 끝내주더라고요. 왜냐면 가더니 오더니 저한테 그런 거야.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 같이 사진 찍자고. 진짜로. 진짜 저 누스킨 온가 그랬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이렇게 애들하고 밥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밥 먹고 있으면 옆에서 막 힐끔힐끔 쳐다봐요. 그러더니 막 조용히 와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서 너무 웃겨.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버프도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원래 이제 다른 나라 가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외국 경험을 오래 할 때 자존감이 높으려면 좀 무시받는 국가가 아니라
존중받는 국가를 가면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좀 행복하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누스킨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좋은 아빠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누스킨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좋은 남편일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전직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전직 직업군인이었고 군 생활을 10년 동안 했어요. 육군 상사로 전역을 했고 군생활 10년 동안 했고 굉장히 날카롭고요. 굉장히 무섭고요. 굉장히 엄격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한테 엄격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더 엄격하겠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지났으니까 저한테도 이제 상처긴 하지만 제가 화를 내진 않지만 좀 뭐라고 하면 바지 오줌 싼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너무 무서워. 그렇다고 제가 뭐 군생활하면서 가혹행위나 구타나 욕 안 해요. 욕한 적 한 번, 욕은 했다. 욕한 적 있고. 근데 구타나 가혹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제 직책이 작전관이었고 제 사무실에서 혼자 일했기 때문에 병사들하고 뭔가 트러블이 있을 일도 없고 선후배 간에도 뭐 그런 일이 없어요. 혼자 이렇게 사무실에서 맨날 이렇게 컴퓨터 치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실에서 담배 필 수 있었거든요. 나갈 일이 없어요. 그냥 계속 담배 피우고 계속 컴퓨터하고 그 인터폰 쳐갖고 커피 타고 커피 먹고 계속 이것만 했기 때문에 들이칠 일이 없어요. 근데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엄격했어요. 저는 그 전투복이 7벌이었고 전투화가 7파였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퇴근할 때 전투복은 세탁소에 맡기고 전투화는 구두방에 맡겨서 일요일 날 복귀하면서 다 찾아서 전투복도 매일 새 걸 입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세탁비만 3, 40만 원씩 나갔어요. 왜냐면 돈 벌려고 군생활이 아니라 명예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병사들한테 좀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 엄격하게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27살에 제 와이프한테 이제 결혼하자고 하고 하려다 보니까 10년, 20년은 그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직책이 작전관이다 보니까 5년 계획, 10년 계획, 20년 계획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도 한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잖아요. 그게 뭔데 그냥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신혼 1년 정도 사는데 와이프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후배들 데리고 와서 술 한잔 먹고 나가면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우리 와이프가 돈이 없대요. 그래서 야, 돈이 왜 없냐? 그래서 돈이 왜 없냐? 그러니까 네가 후배들 데리고 와서 맨날 삼겹살 먹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돈이 없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군 생활할 때 뭐 이상한 데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돈을 아무리 써도 돈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그 해에 찾아오는 부모님 생신이나 가족 경조사 때 저는 가서 매장 가서 저거 좋겠다 사고 결제하면서 가격을 봤는데 가격을 막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럼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이제 저보다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내 5년 후, 10년 후 미래 보기가 되게 쉽잖아요. 내 5년을 보고 싶으면 내 직장 선배 5년 후에 집에 가보면 되고, 그쵸? 내가 10년을 보고 싶으면 그래서 내 미래를 보고 싶으면 내 뒷자리를 봐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봤는데 그래서 5년 후, 10년 후 애 키우는 집 여러 선배들 집 가서 뭐 소주 한 잔 먹고 잠도 자고 하면서 쭉 봤어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이 만들어준 그 사람의 성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만나는데 내일 누구 만날 건데 어떤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래요. 그래서 그럼 스포츠 선수에 대한 느낌이 있죠. 근데 만나본 그 느낌에서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면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스포츠 선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갖게 됐을까요? 일이 성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업군인으로서 나름대로 명예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언정 내가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우리 좀 많이 기죽어 살았을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좋은 남편이고 아빠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군인은 아니었어요. 군인 생활을 하면 나만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내 가족들이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 내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지에 대한 도구들을 찾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스킨이었고. 그리고 누스킨을 시작해서 참 좋은 남편이고 아빠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사람들 누스킨 사업에서 초기에 좀 수입이 좀 덜 하거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을 변화가고 있는지를 측정하세요. 내가 만약에 누스킨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면한 문제를 과연 이렇게 처리했을까? 내가 누스킨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었을까? 내가 누스킨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 제 스폰서님이 천동희 사장님이잖아요. 천동희 사장 아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이제 굉장히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천동희 사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야, 현식아, 무슨 이렇게 비싼 학교 보냈더니 애들을 콜드를 시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학교 개교 기념일 때 영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 배지를 만들면 이걸 팔고 오게 하는 거예요. 팔고 못 팔면 점수를 안 주고 자기 할당량을 다 팔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동희 아들 지명이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빠 이거 뭐 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게 하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배지를 만들어 집에 가져온 날 왜 그 숙제를 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게 미국 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좀 약간 어린애들이 좀 초등학생 이런 애들은 좀 약간 시크하잖아요. 야, 인사해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뭔지 아시죠? 우리 아들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다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어때요? 쫓아가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지명이가 막 맨날 캐치볼하고 막 이럴 때는요, 옆에 뭐 스티븐이 있으면 그냥, 뭐 그냥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물건 팔아야 되잖아. 아빠, 옷 괜찮아? 아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좀 인사 받아줄까? 아빠, 스티븐은 몇 시에 와? 아빠, 이 뭔지 이해되세요? 사람한테 관심을 안 갖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팬들, 누스킨 사업하면서 물건 파느라고 싫으세요? 물건이라도 안 팔면 내가 내 인생에서 언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영원히 물건 파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제 파트너 중에 한 분하고 미팅을 하는데 매출을 어떻게 하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야, 나도 모르겠다. 네가 해서 알려주라. 내가 받아들일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참 좋은 남편이고 아빠가 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는 누스킨을 통해서 너무 치열하고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 성향들 그런 것들도 그거 정말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내가 보험에서 성공할 수도 있겠죠. 자동차 세일즈왕 어제 뉴스 보니까 20년 동안 현대자동차 영업이사 하신데 20년 동안 자동차를요 얼마나 많이 팔냐면 20년 근무를 했거든요. 그걸 n분의 1 했더니 매일 하루에 한 대씩 팔았대요. 그분의 인성은 과연 어떨까? 얼마나 힘들까? 왜냐면 엄청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고 하는 뭐 기타 많잖아요. 상상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그런 것들. 누스킨 사업은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원하는 내 성향과 원하는 어떤 인생과 왜냐면 나 혼자 행복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나는 너무 인정받고 행복한데 집에 갔는데 애들이 막 너무 나 때문에 힘들어해.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화목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 성향을 조정하고 완성하고 화합하고 이런 것들이 누스킨이 아니었으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학사 졸업할 때, 제가 원래 컴퓨터를 전공했다 했잖아요. 근데 누스킨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SBA죠, 지금으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공부를 하기, 내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스킨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제 꿈 중에 하나는 한 분야의 학자, 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 할 거 뭐 할까 하다가 경영학, 또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을 전공하자. 그래서 마케팅만 12년을 공부했어요. 마케팅만 12년을 공부했고,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근데 학사 졸업할 때, 졸업하면 이제 자랑스러운 동문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예. 근데 저는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뭐 하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면 전 다단계라는 사람입니다. 누스킨하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딜 갈 때마다 제가 제 타이틀 옆에 누스킨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매년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멘토 같은 거에서 창업하는 어린 친구들, 대학생 애들 이렇게 지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 광진구에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로 참여하게 됐는데 심사위원하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같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멘토를 쭉 했는데 이 친구들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팀장이었던 친구가 이 카톡을 보낸 거예요. 결론은 그냥 이거 아니어도 당신하고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지낼 수 없냐고. 왜냐면 제가 이들한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이거 니네들이 전문가니까 잘 이빨 깔아.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뭐가 궁금하냐? 애로사항이 궁금하냐? 뭐가 궁금하냐? 게다가 비즈니스 아이디어 됐어요. 다사분면 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누스사업이 이게 초기 48시간 트레이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쭉 풀었는데 내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해서 이 친구들이랑 이제 모이면서 내가 단순히 내 욕심 때문에 무언가 시작했지만 누스킨 덕분에 내가 원하는 꿈도 이뤘고 다른 누군가한테 보탬이 되는 사이도 살구나.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지도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학교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막 하고 좀 제가 뭐 잘해서 또 교수로서 또 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상 받았다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정말 진짜 거짓말 치고 지난 일주일은 아니죠. 한 4월 전에 제 아들이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아빠는 돈을 어떻게 벌어?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매일 가끔 물어봐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아무리 설명해 주도 또 까먹어요. 왜냐면 자기가 봐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맨날 학교에서 아빠 직업하면 꿈꾸는 사람 이렇게 적어놓고 막 꿈꾸는 사람 이렇게 적어놔요. 직업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 네가 적고 싶은 거 적어. 아무거나 다 적어도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꿈이 누스킨이에요.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 그래서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방에도 이 컴퓨터랑 모니터 놓고 막 혼자 이러고 있어요. 뭐 하냐? 돈 벌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건 막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또 이제 그저께 우리 원세미나 있는 전날 딱 누웠는데, 또 어떻게 보냐요. 그래서 아빠 말해서 돈 벌어. 아니,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왜 주냐는 거예요. 그러게 왜 줄까?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끔 제 이름 검색하면 강의 같은 거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검색을 딱 해봤어요. 구글에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중앙일보에 실린 거예요, 제가. 중앙일보에. 아까 오프라인 프리도 중앙일보. 저도 중앙일보. 야, 그래서, 야, 살다 내가 메이저 언론지에 실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막 약간 야매 신문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그 대형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 하나에. 근데 이게 실려서 왜 기분이 좋았냐면, 딴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저는요, 어딜 가든 누스킨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타이틀, 제가 몇 개 없던 협회나 학회나 뭐 부회장, 이사, 임원,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박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후마시처럼 타이틀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는데 그런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러면 항상 어떤 모임이나 어딜 가든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당신은 뭐 하십니까? 그럼 저는 항상 누스킨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스킨에서 못 알아듣는다면 다단계 한다고 얘기하고, 다단계 한다고 못 알아들으면 화장품 한다고 얘기하고, 화장품 한다고 못 알아듣는다면 다시 누스킨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계속 뭐 이렇게 어디 강의 요청이나 어떤 교수나 어떤 특강이나 외부, 누스킨 외, 이런 거 오면은 저는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누스킨이라는 사실을 1순위로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하겠다고. 근데 역시 신문사에서도 내가 얼마나 얘기했는지, 어지간 이거 사실 학교 홍보 기사를 실으려고 절 써먹은 거잖아요. 근데도 제가 하도 얘기를 했더니, 왜냐면 제가 박사과정일 때 뭐 누스킨의 뭐 형제라인, 뭐 리더 형제라인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박사 과정에 있었던 같은 선후배들도, 야, 너 박사하고 나서 신분 세탁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의도로 내가 박사가 되고 싶다는 걸 안 믿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1등을 했고, 논문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쓴 논문이 한 10편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쓴 논문이 한 10편 되니까, 정교수들도 그렇게 못 쓰거든요, 잘.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하니까, 너 졸업해서 신분 세탁하려고 하는 거잖아. 너 이제 다단계에서 좀 위치 올라갔으니까 이제 다르게 신분 세탁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다. 난 진짜 이건 내 개인적 꿈이고 취미고, 나는 이거 다 끝나면 누스키사 다시 되게 열심히 할 거다. 이런 얘기 해도 같이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제 신분 세탁하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스키 나는 형제라는데도 가끔, 아유, 사장님, 솔직히 박사 한 다음에 교수하려고 신분 세탁하려는 거지. 이게 뭐 농담 반 진담 반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뭐 자기들 생각하고 싶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노프라블럼이긴 한데, 근데 역시 이 신문 기사가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만큼 열심히 누스킨 한 사람인지 얘기하고 다닌지를 증명한 기사인 거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밖에 나가서 누스킨 한다, 누스킨 한다, 누스킨 한다, 누스킨 한다, 이렇게 얘기하다 했어요. 중앙일보에다가, 그쵸? 이거는요, 대한민국이 망해도 신문사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스킨 코리아가 망해도 전 누스킨 한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냐면 지금도 대한일보 해가지고 옛날 역사 자료 다 남잖아요. 이제 제 뭐 5대 손이든 10대 손이 나중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뭐 했지 하고 검색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누스킨 다단계 했던 사람 엄청 자랑스럽게 이해되시죠? 왜? 저는 누스킨 사업을 해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래도 내가 갖고 있던 능력을 단순히 누스킨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까 제가 고등학교 특강도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가기 싫었지만 강원도까지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춘천까지. 근데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뭔가 필요로 한다고 해서 요청도 하고 그래서 무언가 더 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그래도 이 사회, 누스킨을 통해서 만든 그런 것들을 뭔가 나눠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만약에 내가 누스킨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도 초집중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무언가를 기여하고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또는 뭔가 좀 더 이바지하는데 요만큼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인생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누스킨 사업 하지 않았다면 제 직책이 지금 회사에서 과장이나 부장 뭐 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제가 뭘 하고 있을까요? 이번 달 월급, 성과금, 어떤 프로젝트 이런 거에서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들이 누스킨 사업을 해서 내가 지금 누스킨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한테 희망과 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요. 이거 술 취했을 텐데요. 제가 이제 뭐 옛날 사진들입니다. 제가 옛날 뭐죠? 무슨 기쁜 일 있고 즐거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저보다 제 파트너들이 훨씬 더 기뻐해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또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도 어쩌라고 고마워야지. 그쵸? 그래서 고마운 걸로 끝냅니다. 그렇게 고마운데 내가 누스킨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런 소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오늘 이제 그 같이 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뭘 그래서 어쩌고 이렇게 하길래 야,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늘 너랑 가끔 너랑 한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그냥 가끔 너랑 밥 먹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무슨 얘기 하다가 제가 원래 그 고등학교 때까지 미국 사람이었어요. 집이 불우했지만 가난했는데 외가가 전부 다 미국을 이민을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제가 21살 때까지 그 여권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등본을 떼면은 호적 등본을 떼면은 국외 이민권자 말수 이렇게 딱 줄여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은 그럼 그때 미국 안 가시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때 자기 인생에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좀 몇 년 더 있다 올 걸 너무 일찍 온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 하길래 나도 원래 미국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럼 그거 후회되지 않으시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1도 후회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뭐 반농담 진담처럼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그때 미국 사람이 돼서 왔으면 뭐 그래도 누스킨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US로. 그렇죠. KR 말고. 그래서 어쨌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너 못 만났잖아. 내가 만약에 누스킨 사업을 저는 다시 태어나도 누스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만난 사람들을 또 만나고 싶어서 우리 아들, 딸, 우리 와이프 그리고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이 누스킨.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시 태어나도 누스킨 사업을 하고 싶은지. 저는 그런 누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누스킨의 커리어나 어떤 타이틀, 성과는요. 사실 이렇게 앞에서 강의할 만큼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누스킨 사업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지향할 수 있게 되게 만들어진 이 누스킨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누스킨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서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서 좀 더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을 지향하고 노력했을까? 아닐 거다.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이익 거기에 초집중을 했을 거다. 좀 더 주변을 둘러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게 제가 하고 있는 누스킨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누스킨. 근데 끝났네요. 그쵸? 그래서 누스킨을 왜 하십니까? 누스킨을 왜 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게 우는 게 아니라 아시죠? 다 선크림 발라보셔서 찌끈찌끈 내려와서 눈이 따가기 시작해서 눈이 따가워서 그렇습니다. 예. 저한테 누스킨 사업을 왜 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걸 얻기 이전에 뭐 돈만 얻다고 내 주인이에요. 그쵸?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내 삶에 과연 나는 주인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성공하신 거고, 아니, 난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실패한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 과정을 배우는 게 저는 누스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주인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소유권이죠. 근데 소유권이 없으면 뭐예요? 가짜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대출 잔뜩 끼고 건물 사면요. 결국엔 대출금 못 받아서 주인인 척 하다가 뺏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요즘에 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소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뭘까요? 소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고 그 소유권을 통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이 자동차를 끌 능력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자동차를 사서 고생을 하는지, 저 집에 살 능력이 안 되는데 왜 저 집을 사서 고생을 하는지, 내가 저 가방을 들고 다닐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왜 비싼 가방을 사려고 하는지, 기타 등등등. 내가 그걸 내 돈 주고 사면은 내가 그 소유권을 가지는 거예요. 과거에 그 그리스 사람들은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했답니다. 물건을 구입하면 내가 그 물건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탁자가 한 개면 한 개만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 탁자가 네 개라면 내가 네 개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이 네 개를 닦느니라고 내 인간적 사유를 이 사상을 영위할 수 없죠. 그래서 갖고 있는 물건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철학을 뭐 초기 그리스인들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무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집을 보여준 다음에 이 집 살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집이 좋긴 한데 저렇게 큰 집 누가 청소해? 그 집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청소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막 좋은 차를 보여준 다음에 이 차 공짜로 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보험비랑 기름값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그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험과 기름값을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죠. 자, 이 가방 어때? 근데 저거 너무 할부가 너무 길지 않을까? 그 할부를 걱정하면 그 집 가방 사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과연 그냥 주인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소유 자격 없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지금은 좀 안 하는데요. 꽤 오랫동안 아침에 한 3km씩 달리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침에 3km씩 맨날 이렇게 달리는데
처음에 달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막 맨날 그냥 뭐 멋진 척하고 막 달리다가 문득 무슨 되면 돼지가 굴러가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아니, 왜냐면 맞은편에서 오는 아저씨랑 저랑 느낌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저런 느낌이구나. 근데 제가 제 머릿속에 달리는 제 모습은 뭐였어요? 이렇게 나이스하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달리는 행위조차도 누구나 다 달릴 수 있죠. 근데 과연 달리기는 내 걸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개미를 쓴 작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특강을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그래서 어떻게 개미라는 책을 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영감을 얻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숨 쉬는 방법만 3시간 강의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 쉬는 거, 숨 쉴 줄 아세요? 숨의 종류만 수십 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시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마저도 내 걸로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나는 내 손바닥에 있는 것도 나는 내 걸로 만들고 있는가? 그 소유권, 이 달리기가 나이스하게 내 것처럼 되는 것, 이런 느낌을 주는 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자기 것 같죠? 제가 뛰면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소유권을 갖는 거. 그래서 소유 자격과 소유권의 균형을 맞출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만 막 하다 보니까 그에 합당한. 그래서 막 가끔 강남 압구정도 보면은 막 페라리에서 내리고 하는데 몸에 너무 노골적으로 바지에 누비통이 너무 심하고 막 알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백 매가지고 뭔지 아시죠? 현대백화점 옆에 가면 항상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이 분명히 그걸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 보여요? 아, 근데 그 소유 자격이 없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막 좋은 옷 입어봤자 뭐예요?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이것도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재정, 시간, 건강, 가족, 관계, 일, 영적 영역,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 걸로 만드는가. 그것이 저는 성공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고르게 충족된 만큼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지금은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누스킨 사업을 시작할 때 요 영역, 재정적인 영역만이 완성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왜 여행을 좋아할까요? 여행을 간 기간만큼은 이 6가지 영역이 내 거인 것 같아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먹고 싶은 것도 내가 마음대로 먹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시키지 않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여행이라고 하는 행위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여행만큼 그러니까 누스킨에서 내가 어떤 내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건 뭐예요? 매일 여행 사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그게 바로 저는 그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균형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깨지면 바로 드라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세요. 돈이 너무 많아. 삶을 버틸 수 없을 정도 되게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재벌주 막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집안인가요? 형제들끼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막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없어. 그러면 드라마 요 2개만 파기하잖아요. 그럼 드라마 주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균형이 안 맞아서 생기는 게 드라마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과하고 덜한 게 아니라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한쪽만 치다 보면 반드시 균형이 깨지게 돼 있죠. 엄청 성공했어요. 나이스 했는데 갑자기 암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드라마 주인공에서. 그쵸? 막 최근에 마지막으로 봤던 드라마는 아닌데 짤면 보니까 이 남편이 대기업에서 성공해서 사장으로 이제 은퇴시켰어. 막 직원도 너무 좋아. 막 계속 가족끼리 모여갖고 호텔에서 밥 먹는데 와이프한테 와이프 지난 30년 동안 고민했어. 아니 고생 많이 했지?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 호화 크루즈 여행권을 준비했어. 우리 다음 주에 떠나자고 딱 하니까 여보 그거 열지 마. 나도 여보 오늘 은퇴할 때까지 기다렸어. 뭔데? 우리 이혼하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뭔가 깨진 거죠. 뭔가 균형이 깨진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네. 실제로 많잖아요. 그래서 소유권보다 중요한 건 나는 그것을 가질 합당한 소유 자격을 갖춰가고 있는가. 결국 누스키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나간다는 건 소유권은 나오는 거고 그 소유 자격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아빠 비즈니스 스쿨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8가지 가치 중 첫 번째 가장 큰 가치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 변화시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소유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을 얻어라. 그러니까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을 못 벌더라도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뭔가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사업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성공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내가 누스킨 사업을 4년간 하면서 결과 이전에 사람답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뭔가 인간적 성장이 지금 덜하고 있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뭐 다른 네트워크 다단계 진짜 남들이 얘기하는 세일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너그러지고 보다 괜찮아지고 내가 싫었던 사람이 좋아지고 그러면 무언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8가지를, 이 6가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지향성을 사업 초기부터 갖고 그렇게 지금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고 뭔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거, 더 이렇게 화려해지는 것보다 내 삶의 충실도를, 내 삶의 내실을 얼만큼 잘 채워나가고 있는가. 그렇게 저는 누스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누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누스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한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스템일까요? 형제라인 사랑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전에, 이게 거의 100kg 가까이 나왔어요. 예, 너무, 이게 지금도 크죠? 작년에 산 거라서. 뭐죠? 작년에 샀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고 나갈 일이 없어요. 못 써요. 처음 입었어요. 어쨌건 이제 엄청 뚱뚱했습니다. 근데 좀 괜찮아졌죠? 지금도 사실 좀 많이 빠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나이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계속하는 거. 계속하면 광명이 옵니다. 계속하면 반드시 잘 돼요. 누스킨 사업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지 계속하면 반드시 잘 돼요. 그렇죠? 근데 계속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하는 것보다. 뭘까요? 제가 누스킨 사업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2,000GB 못하고 3,000GB 못해서 그만두신 분들 없어요. 만약에 3,000GB도 못해서 사업을 그만둔다면 그분은 사업을 시작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알아보다 그만두시는 거예요. 배우다 그런 사람들을 했다라고 볼 수 없죠. 네.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계속 할 수 있는 것. 다시 얘기해서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업을 하는데 먼저 남편하고 맨날 싸우면서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에는 너 이혼할래, 누스킨 할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스킨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면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우리가 반팔티를요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에요. 더워서 입는 거예요. 한겨울에 의지로 반팔티를 얼마 동안 입을 수 있겠어요? 한여름에 의지로 패딩을 얼마 동안 입을 수 있겠어요? 내가 잠바를 입었다면 내 의지로 입은 게 아니라 추워서 입은 거고 내가 반팔티를 입었다면 내 의지로 입은 게 아니라 더워서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깎아먹는 건 오늘 여기 와가지고 세미나 듣고 모닝스쿨 듣고 아자 하면 집에 갔다가 환경이 꺼져 그럼 같이 꺼져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꺼져는 겟아웃이 아니라 꺼져. 그러니까 불이 꺼져. 뭔지 아시죠? 내 마음이 꺼지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잘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스킨 사업을 하는데 잠고 주변 사람도 싸워나가고 있다. 멍청한 거죠. 내가 누스킨 사업을 하는데 막 눈앞에 어떤 목적 때문에 막 재정 관리 안 하면서 막 하고 있다. 멍청한 거죠. 내가 이 사업을 5년 후, 10년, 지금 이 수입이라도 5년 후, 10년 후 계속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셔야죠. 근데 대부분 어때요? 계속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드는 거죠. 누스킨 하면서 뭐 다른 짓 하거나 이상한 짓 하거나 뭔가 와 이러면서 결국에 누스킨 사업이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자기 삶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시 잡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삶이 망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왜요? 계속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스킨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가는 것. 주변 사람들을 잘 협력적으로 만드는 것. 요즘에 트렌드 중에 화두가 뭐예요?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협력자로 만드는가. 제가 이 얘기하면 조금 오버될 텐데 할까요? 제가 또 깨달은 것 중에 내가 도와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날 도와준 사람 있죠. 우리 누가 더 좋아요? 날 도와준 사람, 내가 도와준 사람. 내가 도와준 사람 더 좋아요? 오, 알고 계셨어요? 됐어요, 그러면요. 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날 도와준 사람한테 은혜를 갚아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내가 도와준 사람한테 더 마음을 줍니다. 그럼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도와주기보다는 도움 받는 사람이 됐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유능하거나 재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막 도와주고 싶어야 돼. 쟤 불쌍해, 좀 불쌍해 보고 싶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막. 예?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스킨에서 막 잘나다 보니까 막 열정, 막 능력, 남은 때로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났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아프겠죠, 마음이.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사람들 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바뀌는 거죠. 내가 도와준 사람들, 왜냐면요, 누가 자꾸 날 도와주면 최후감이 쌓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계속 할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네.
계속 하고 싶은 것.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 오늘 누스킨 사업 하고 싶다. 성공하신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은 안 하고 싶다. 실패하신 거예요. 간단해요. 매일 everyday, everytime 모든 순간 나는 누스킨 사업을 하고 싶은가? 길 가다 물어보세요. 누스킨 사업, 오 예스! 그러면요 성공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누스킨 사업 하고 싶은가? 그렇게 가는 거죠. 매일매일 누스킨 사업 하고 싶은 트윈즈 그룹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